안녕하세요. 어울림성형외과 이윤호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 신체적인 건강함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꿈꾸며 다양한 안티에이징 솔루션들에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대표적인 수술이 안면거상 수술인데 실제 상담 문의도 많고 재수술에 대한 문의도 늘고 실제 안면거상 수술의 기본 지식을 많이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수술을 하기 위해 채소절개로 하는 스마스 거상술의 정확한 용어인 채소절개 안면거상술로서 절개는 채소로 하고 효과는 최대로 유지하기 위한 수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안면과 목거상술은 측두부, 귀압, 귓볼, 귀뒤 절개, 후두부 절개까지 이어지는 안면거상 수술인데요. 채소절개 안면거상술은 귀뒤 절개와 후두부 절개를 하지 않는 것이 차이입니다. 채소절개 시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혈종이나 피부의 혈행 감소의 가능성이 적고 회복 시간이 단축되어 사회 복귀가 빠르고 칼기 등 합병증이 적고 효과는 최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에서 귀뒤 절개가 필요한 이유는 목주름의 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피부 노화가 완전히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경우보다 탄력은 있으나 볼처짐을 해결하고자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처짐이나 목의 주름은 심하지 않으면서 안면의 볼처짐이나 주름만을 해결하고자 수술하시므로 목거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소절개 스마스 거상술은 절개의 부위 차이만 있지 실제 안면에 심부 스마스 거상 수술을 시행하므로 효과는 극대화되고 오래 유지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유지인대가 여러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유지인대가 모두 박리되어야 만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불만족한 결과로 오시는 경우는 유지인대가 전체나 아니면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그 불만족의 원인입니다. 만약 유지인대를 다 풀지 않으면 심부볼 지방 제거나 심부볼 지방 리프팅이 당연히 안 되어 있어 불독살이나 입꼬리 주름이 남아있고 귀 앞에서 스마스를 당겨도 귀 앞 피부만 당겨지고 앞쪽 볼에 처짐은 당겨지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스마스 거상술을 중에 스마스 위에서 접는 방법인 맥스 리프트나 귀 앞에서만 스마스를 박리한 후 당기는 스마섹토미 방법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스 아래로 박리 모든 유지인대를 풀고 심부볼 지방 리프팅까지 하는 디플레인 스마스 리프트를 꼭 시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부 스마스 거상 수술을 해야만 하고 두 번째는 스마스 아래의 유지인대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부볼 지방의 제거나 리프팅이 꼭 있어야 합니다. 광대 유지인대와 하악인대 상부인대 그리고 하악인대 하부인대 모든 유지인대가 다 제거돼야 리프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광대 유지인대와 하악인대 상부인대는 강한 인대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볼의 리프팅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부학적인 이해가 없으면 스마스를 박리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만약에 유지인대를 남긴 채 거상을 하게 되면 귀 앞 피부는 팽팽한 것 같으나 볼처짐이나 입가주름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입가의 주름, 불독살의 원인이 심부볼 지방의 처짐인데 심부볼 지방을 리프팅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곧 재발하게 됩니다. 심부볼 지방은 스마스 아래 유지인대를 지나 후방에 위치하므로 심부 스마스로 유지인대를 제거해야 접근할 수 있는 수술 과정입니다. 채소절개 안면거상술의 절개는 측두부에서 시작하여 귀 앞과 귓볼 뒤까지 절개하는데 이 절개로 안면부와 턱선의 바로 아래 목 부위까지 피부 박리가 되고 모든 안면 부위의 스마스와 턱 아래 목에 있는 목 근육 일부까지 노출이 되고 스마스 아래 유지인대는 모두 턱선 위에 앞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채소절개만으로 심부 스마스 거상이 가능하고 턱선의 목의 일부도 거상이 가능한 수술 방법입니다.
목 근육인 활경근이 목에서 턱선 위로 하악 부위에서 앞면의 스마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스 거상 수술을 할 때 앞면의 하안면부 스마스를 거상하게 되면 연결된 목 근육을 당기게 되므로 굴독살이 제거되면서 턱선이 날렵해지고 턱 아래의 목 피부가 양쪽에 귀 앞쪽으로 당겨지게 되므로 중앙턱 아래의 이중턱이 개선되고 턱선이 깊어지게 되므로 목거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절개 스마스 거상 수술의 부작용 중 첫 번째는 절개선의 흉터인데요. 이 절개선 흉터는 피부 아래 스마스를 당겨 고정해서 피부 봉합 시에 피부에는 긴장이 없이 봉합이 되므로 피부흉이 시간이 지나면서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늘어나면서 칼기 변형이 오는데 스마스 거상 수술 시 귓볼 아래 스마스 고정을 하여 피부가 이완되지 않아 칼기가 오지 않고, 또한 피부의 진피를 귓볼 아래에 고정시켜 이미 가지고 있는 칼기의 그 합병증도 교정할 수 있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절개 시 칼기 변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귀 앞쪽에 구렛나루의 모발이 소실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구렛나루 부위 모발을 그대로 보존하는 모발선 경계절개로서 구렛나루 변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 그 유형을 말씀드려 보면 이 불독살과 입꼬리 주름이 남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팔자주름이 개선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인디안 주름이 남아있는 경우, 볼처짐이 남아있어서 볼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 광대 아래에 꺼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칼기나 흉터가 넓어진 경우 등 이러한 증상으로 재수술을 오시게 되는데요. 재수술 방법도 최소절개 스마스 거상 수술로 가능합니다. 목거상 수술만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목거상에 필요한 귓볼과 귀 뒤 후두부 절개를 하고 중앙 턱 밑에 절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목의 부위에 피부 박리가 필요하고요. 턱 밑 절개를 통해 목 근육인 활경근의 내측에 콜센 목 근육 거상 수술과 귀 뒤로 목 근육 거상 수술로 피부를 당겨 남는 피부를 절제 봉합하게 됩니다. 안면 거상 수술 시 스마스의 박리 범위 중 중안면의 앞광대 부위는 프리자이고마틱 스페이스, 광대 앞 공간, 즉 인디안 주름 있는 부위와 팔자주름 부위까지 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마스 거상 시 거상 방향이 측두부와 귀 앞 부위로 외측 상방으로 당겨지므로 직상방으로 당겨지지 않는 앞광대 부위로 인디안 주름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거나 팔자주름의 폰 날개 옆 귀족 부위의 팔자주름은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눈 밑에 처짐이나 앞광대의 처짐을 동반한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는 중안면 거상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혼돈하시는 것은 2cm의 그 미니 절개를 하는 미니 부분 거상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미니 거상 수술은 유지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고 일부 스마스를 접는 방법으로 효과는 미미하고 제한적인 수술로 저희는 추천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미니 거상 수술은 모든 유지인대를 제거 후 스마스를 전체를 거상하는 최소절개 심부 스마스 거상 수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밑 처짐이나 앞광대 처짐은 일부 거상되는 효과가 있으나 제한적입니다. 인디안 주름이 깊은 경우는 일부 남게 됩니다. 팔자주름의 펴지는 효과는 탁월하나 피부가 두껍거나 코 옆 팔자가 깊은 경우는 이러한 증상들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는 중안면 거상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스마스를 거상하는 방향이 광대 외측으로 비스듬한 상방으로 당김으로 수술 후에 피부가 광대 외측으로 몰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거상 후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 달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3개월 이후는 광대에 커져 보이는 증상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마스를 당기면 강한 부위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구렛나루 부위, 광대 위쪽, 귀 앞쪽의 인대, 귀 뒤의 근막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적은 고정된 조직에 고정을 하고 그 부위의 신경 주행을 피해서 고정하면 통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환자분들이 식사하실 때 당기는 증상만 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당기는 증상은 수술이 회복이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안면 거상 수술 중 채소절개 스마스 거상 수술에 대한 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